하셔. 뭔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뭔가 칠판에 적어놓은 거 막 암기하셔. 내가 칠판을 안 지우고 갔다는 건 그거 암기하시라는 뜻이니까. 자, 우리가 이쪽으로 와보자고요. 이쪽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요구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뭘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안에 요구하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수익률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요놈이 나오는 거예요. 요놈을. 그래서 요놈 설명하려고 지금 주저리 제가 설명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자,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럼 가정이 누구였어요? 자, 친구 오피스텔이었죠. 친구 오피스텔이 나한테 자꾸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지만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이런 단서를 달아요. 나는 현재 예금이 1억이라는 돈을 예금해서 이자 수익을 1% 얻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달라는 거야. 1%. 이런 걸 우리는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요 예금 이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요 룰은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앞에 무위험이니까 위험이라는 게 고려됐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위험은 위험이 없다는 거니까 그냥 없어도 돼. 그냥 이런 거.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위험이라는 거 이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항상 예금 이자 정도는 최소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금 이자를 무위험률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필기노트 58페이지 보면 요구 수익률에 시커먼 박스가 하나 있죠. 거기에 무위험률 밑에 무위험률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예금 이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금 이자. 자, 그런데 이제 뒤쪽을 보면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니까 이번에는 뭘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투자의 위험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투자의 위험을. 그러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오피스텔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투자의 위험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저 발견된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위험 회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투자 대안의 위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시킨다는 거야. 왜 할증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대가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뭘 요구해요? 예금 이자 정도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예금 이자를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수익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투자에 존재하는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 항상 투자자는 요구하는 수익률 할증시킨다는 거니까 올린다는 거야? 낮춘다는 거야? 올린다는 거야. 그럼 왜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니?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이게 위험 할증률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보자고요. 자,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예요? 30%라고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30%. 그리고 내가 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금 이자로 1%를 얻고 있으니까 1% 정도는 최소한 내가 받아야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있네? 위험을 발견하면 위험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요구해요.
근데 내가 얼마의 보상을 요구합니까? 야, 한 15%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구하면 결국 저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장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6%를 최소한 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가 바로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피스텔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 그러면 나는 16%만 최소한 보장해주면 되는데 30%를 기대할 수 있대. 그럼 얼른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후딱 은행에 가서 예금 찾아다가 친구 드려야지. 30% 얻어달라고. 이래서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 결정 이론의 가장 기본은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활용하는 거고, 이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것입니까? 그러면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 거 하나 할 거야. 인문 강의 때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뭘 할 것이냐. 자, 육계수의 활용과 관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니? 그러면 62페이지에 있어요. 62페이지. 요거 하고 퇴근할 거고, 다음 주에 복습 문제, 복습 자료는 전부 다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투자론에서 또는 우리 부동산학 전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6계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6가지 수식이야. 6가지 수식. 그러면 오늘 결국 투자론에 들어오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뭔가 수식 자꾸만 보는 거야. 계산을 하라고 수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말 문제로도 그대로 나온다고. 계산의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6계수는 크게 뭐라고 돼 있냐? 그럼 이렇게 6가지예요. 뭐 일시불의 내가, 일시불의 연금의 내가,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 감채, 기금 계수인데 오늘은 응용 계수는 보지 않고 요 미래가치 계수와 현재가치 계수만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미래가치 계수는 뭘 만드는 수식 같아요?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에요.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 근데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 내가 계수가 있고,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내가 계수가 있어요. 자,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해요. 이렇게 내가라고 한다고 제가 말했건만 모 학원이야. 은평은 아니야. 은평은 아니야. 모 학원에 그 다음 주에 맨 앞에 두 분이 앉으셨어. 친구분이. 그리고 한 분이 옆에 분에게 물어봐. 야, 미래가치하고 내가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때 옆에 분이 당당하게 다르지. 미래가치고 내가니까. 맞아. 겁나 잊어버렸어. 미래가치를 줄인 게 내가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는 뭔지 모르지만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연금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금을 내가 계수라는 건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계수고, 그리고 현재가치를 줄이면 뭐가 되겠어? 이 현가야. 현재가치를 줄인 게 현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아주 놀랬다. 이걸 왜 안 물어봐? 이거 현재가치가 현가랑 같니? 이건 안 물어보면서 이것만 물어봐. 이거랑 똑같겠지. 현재가치를 줄이면 현가가 되듯이 미래가치를 줄이면 내가가 돼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이제 이해해 줘야죠. 자, 어렵지 않아요. 항상 미래가치가 시작이에요. 미래가치가. 자, 우리는요 어떤 걸 가끔씩 궁금해하느냐? 그러면 100원을 은행에 탁 예금해요. 100원을 은행에 탁. 그 예금 이자 얼마니? 봤더니 10%야. 10% 예금 이자예요.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지금 얼마가 금액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요 1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걸 미래가치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게. 그러니까 미래가치는 기본적으로 예금의 원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금의 원리. 지금 100원을 예금하면 원하지 맙시다. 발음하기도 어려우니까 100억 합시다 그냥. 어차피 가정인데 뭔들 못하겠어. 자, 100억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우리는 1년 후에 얼마가 될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입니까? 이게 1년 후 미래가치를 찾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해보면 항상 1년 후에 은행이 원금은 줄 거 아니에요. 원금도 안 줄 리는 없죠. 원금 100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100억이 1년 동안 예금을 했으니까 1년치 이자 얼마를 줄 거예요? 이자 10억. 지금 10% 가정했으니까 100억에 10% 10억을 줄 거예요. 그럼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110억을 뭐라 그럽니까? 100억의 1년 후 미래 가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금의 논리예요. 예금의 논리.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이번에는 100억을 은행에 탁 예금했어요. 그리고 각각이 뭐가 궁금합니까? 2년 후 얼마가 줄 건지, 2년 후는 얼마가 될까? 이게 궁금해. 그럼 이것도 무슨 가치예요? 미래가치를 찾는 거예요. 미래가치. 그러면 미래가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뭐 간단하죠. 해봐야죠. 일단 내가 100억이라는 원금을 예금했으니까 은행이 원금을 얼마나 줘야 돼? 100억은 줘야겠죠. 100억은. 그리고 이제 이자를 줘야겠죠. 이자. 자, 근데 이자는 항상 연 단위로 계산해. 지금 여기에 딱 한 수를 봤더니 이게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 1년 이렇게 두 칸이니까 2년치죠. 자, 첫 번째 100억이 이렇게 1년을 탁 흘러가면 은행이 새끼를 준다고. 100억에 10% 얼마를 줘? 10억을 이자로 새끼를 까는 거예요. 이게. 또 100억이 이렇게 흘러가면 또 얼마 이자를 줘요? 10억의 이자를 주죠. 요게 이자죠. 이자. 자, 그런데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달리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복리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달리로 계산하지 않아. 어떤 이론에서도 달리를 계산하진 않아요. 그러면 달리가 뭐니? 달리는 항상 원금의 이자만을 딱 한 번 고려하는 거야. 딱 한 번. 그러니까 지금 100억에 10% 이자 하면 10억이잖아요. 요 10억은 원금의 이자잖아요. 100억에 10% 이자니까 이게 달리 이자인 거예요. 달리. 그럼 여기도 얼마야? 10억이니까 원금의 이자죠. 그러니까 이자를 고려할 때 원금의 이자만 고려하면 이게 달리 계산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놈을 쓰지 않아요. 왜? 항상 원금의 이자가 발생하면 이 이자는 다시 재적립이 된다고. 내가 찾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게 재적립이 되니까 요 재적립된 이자가 또 어떤 걸 만들어내요? 이자의 이자를 또 만들어낸다고. 이자의 이자까지 더하면 뭔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자를 막 계속 쌓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복리계산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 놈은요. 요때 10억이라는 이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10억의 이자가 다시 이렇게 재적립될 거 아니에요. 재적립이 되더라도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딱 요 시기에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요 놈은 달라. 요 놈은 지금 요 1년 후에 10억이라는 이자가 만들어졌고 내가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재적립이 된다고. 그리고 재적립이 되면서 시간이 1년간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요 10억에 대해서 또 10% 이자를 줘야죠. 이게 얼마예요? 1억. 요게 이자의 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찾으면 100억이라는 원금이 1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이자 10억을 만들어내.
그리고 이 10억이 다시 재적립되면서 얘가 또 1년 흘러가면 은행이 1억이라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원금의 이자고 얘가 이자가 1억인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복리계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합치면 21억이라는 요 이자가 복리계산으로 산정한 이자예요. 그럼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가 돼요? 121억이 되죠. 요 121억을 100억의 2년 후 미래 가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할만하죠? 별거 없어. 우리가 은행 가서 100억을 예금했는데 2년 후에 100억밖에 안 줘. 이자를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모를 리가 있어? 또는 이자가 10%인데 이자를 21억을 안 주고 한 10억이나 줘. 2년 뒤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은행 찾아가서 폭파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다 알아낸다고. 자, 그럼 한번 더 해보자고, 이게. 이번에는요, 100억을 은행에 예금했어. 근데 좀 어려워. 자, 몇 년 후입니까? 야, 3년 후에 얼마가 되니? 요거 한번 찾아볼래? 이러는 거야. 그러면 3년 후 역시 미래가치잖아요, 미래가치. 3년 후에 미래가치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원금 100억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이. 100억. 그리고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흐름을 잘 보셔. 100억이 1년 탁 흘러가게 되면 10% 이자를 탁 준다고. 10억. 또 1년이 흘러가게 되면 10억. 또 1년이 흘러가게 되면 10억. 지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10억씩 준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은 요때 재적립이 되더라도 더 이상 기간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이 그림에 의하면. 얘는 이자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데 요 놈은 달라. 요렇게 재적립이 되면서 다시 1년을 흘러가죠. 그러면 다시 10억에 1억이라는 이자가 만들어진다고. 자, 또 요 놈도 달라요. 요 놈은 또 요렇게 재적립되는 거 요때 만들어져 발생돼서, 그런데 얘는 몇 년 흘러가야 돼? 2년 흘러가야 돼. 이게 요렇게 흘러가면서 1억이라는 이자를 만들어내고, 또 1억이 요렇게 한 번 더 흘러가면서 1억을 만들어낸다고. 자, 그런데 요 놈은 더 이상 적립돼도 이자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얘는 또 중간 단계에서 이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몇 년이 흘러? 1년이 흘러가면 0.1억 1000만 원의 이자를 만들어낸다고. 요렇게 계산하는 게 복리이자라고. 그래서 복리이자를 보면 전부 다가 1, 2, 3, 30억에 하나, 둘, 셋, 3억에 얘까지 있으니까 33.1억 이게 복리이자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133.1억이 되죠. 요게 100억의 3년 후 미래가치. 예.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안 하고 싶어? 딱 봐도 이렇게 못해.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에 여백도 없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실무에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리계산이 뭔지. 그러니까 복리계산이라는 건 만들어진 이자가 다시 재적립이 돼서 기간이 흐르면 또 이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게 한 3년 정도만 돼도 그냥 대충 연습장에 끄적끄적하고 찾을 수 있지만,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저 방식으로는 절대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냐, 일시불을 어떻게 하면 미래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그게 요 수식이야.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런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미래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미래가치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야. 그러면 항상 어떤 특징이냐, 원금은 항상 챙겨주는 거고 1년 후에는 뭐가 가산되는 거야? 이자 1년치가 가산이 되는 거야. 그럼 미래가치가 돼.
그리고 2년 후 미래가치는 원금은 똑같고 이자를 몇 년치 이자를 더해줘? 2년치 이자를 가산해주면 또 미래가치가 되는 거라고. 원금에. 그러면 3년 후 미래가치는 원금에다가 몇 년치 복리이자? 3년치 복리이자를 더해주면 3년 후 미래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년 후 미래가치 구하세요. 그러면 원금에다가 10년치 이자만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치는 항상 원금에 이자를 더해주면 미래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공식이 무엇입니까? 요놈이야. 곱하기 1 플러스 R.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잘 보셔. 항상 6가지 수식은 곱하기로 적용하는 거야. 곱하기. 그리고 앞에 1이라는 게 있죠. 1. 이게 항상 원금을 뜻하는 거야. 원금. 원금. 그리고 이 1이라는 원금에다가 뭘 더해줘야 된다고? 이자를 더해줘. R이 레이트 약자예요. R 레이트. 그러니까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이자를 가산시킨다고.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를 가산시킵니다. 이게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야. 그런데 이자를 1년치 이자를 더할 때도 있고 2년치 이자를 더할 때도 있고 3년치 이자를 더할 때도 있고 10년치 이자를 더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N. 1년치 이자면 1 집어넣고 2년치면 2 집어넣고 3년치면 3 집어넣는 거야. 3. 자,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여기까지 대충 수식이 감이 왔어요. 요 수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요 사례를 한번 봐요. 자, 100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10%로 예금하게 되면 1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110억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요 수식을 적용해보죠. 자, 나는 100억을 예금했을 때 1년 후에 미래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답은 110억이야. 그런데 미래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항상 곱하기 1 원금이죠. 100억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10% 이자. 그리고 몇 년의 이자. 1년치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미래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계산기를 딱 끄집어서 계산을 해봐. 계산기로 1 플러스 10% 하면 계산기가 뭘 할 것 같아? 11%라고 할 것 같다. 아니야. 11이라고 할 것 같다. 아니야. 뭐라고 할 것 같아? 안 나와. 에라 이렇게 나오지. 에라라고. 쌀집 계산기는 에라로 떠. 에라로. 왜 에라입니까? 그러면 단위가 안 맞아. 여기는 수치고 얘는 퍼센트가 있으니까 백분율이라고. 수치와 백분율은 단위가 틀리니까 더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1m하고 10km는 더하면 11km 또는 11m가 되는 게 아니죠. 더할 수 없다고. 단위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부터 해줘야 됩니까? 요 백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항상 결합을 할 때는 백분율을 수치로 바꿔줘야 돼. 근데 수치를 어떻게 바꿔주니? 백분율은 100을 곱한 게 백분율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율을 없애주려면 나누기 100을 하는 거예요. 나누기. 그래서 이것부터 이제 연습이 돼야 돼. 10%의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럼 항상 수식으로 적용하려면 100으로 나눠주면 10을 100으로 나눠주면 0.1이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0.1. 그다음에 7%는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백분율을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0.07 이렇게 되는 거고. 5%는 이 퍼센트 백분율을 없애주려면 100으로 나눠주면 0.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습관이 돼야 돼. 10%가 나오면 0.1, 7%가 나오면 0.07, 5%가 나오면 0.05.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적용합니까? 10%가 아니라 어떻게? 0.1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0.1로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눈이 편안해지면서
바로 뭐시가 나와요? 1 플러스 0.1이니까 1.1. 그러니까 이 수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곱하기 1.1이라는 눈에 편안한 수식이 나와. 이놈을 암기해야 된다고. 이놈을 중간 단계에서 생략하고. 자, 그럼 보셔. 62페이지. 62페이지를 보시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옆에 1 플러스 R의 n승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을 보셔. 활용. 자, 첫 번째.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러면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10% 이자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 이자를 더해주는 공식이 곱하기 1.1이야. 이걸 암기해줘야 된다고. 자, 얘는 위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1이. 그러니까 곱하기 1.1은 원금의 10% 이자를 더하는 수식이에요. 10% 이자 한 번. 그 다음에 7%가 나오면 1.07 이게 이자를 더하는 수식이야. 이자를. 그리고 5%가 나오면 1.05 요 놈을 활용해 줘야 된다고. 요 놈을. 그래서 암기가 10% 이자를 더합니다. 곱하기 1.1. 7% 이자를 더합니다. 곱하기 1.07. 5% 이자를 더합니다. 곱하기 1.05. 시험은 대부분 요 놈이 나와.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와. 근데 10%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 자, 그럼 이제 끝났어 벌써. 그럼 바로 실전에 들어갑니다. 실전. 자, 다음 주에 제가 오늘 풀어준 문제들 전부 다 복습 자료로 만들어서 제가 제공할 테니까 일단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셔. 그리고 다 필기 노트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100만 원을 예금한 경우, 현재 100만 원을 예금한 경우에 3년 후 예금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3년 후에 미래가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미래가치는 항상 원금에, 지금 원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이 100만 원 원금에다가 3년치 이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실세 갖고 오느냐. 이게 미래가치는 이자를 더해주는 건데 이자를 2년치를 더해줄걸 3년치를 더해주고 3년치 더해줄걸 4년치 더해주면 무조건 작살이라고. 그래서 미래가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스케줄을 그려주죠. 스케줄을. 어떻게? 3년이니까 딱 3년의 스케줄을 그려. 한 놈, 두 놈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100만 원. 요 100만 원을 몇 년 후 예금의 미래가치? 3년 후니까 요 시점으로 이렇게 미래가치가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이, 그냥 문제는 요 놈이 요리 가게 되면 얼마의 돈으로 불어나느냐 이 뜻이야. 그러면 3년 후니까 매년 몇 년의 이자를 더해줘야 돼요? 3년치 이자를 더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자율이 10%니까 이자를 더해주는 공식이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1을 3번만 해주면 돼. 자, 첫 번째. 100만 원에 곱하기 1.1을 하면 10% 이자를 더했다는 뜻이니까 요리 한 칸 이동하는 거야. 1년 후 미래가치가, 1년 후 가치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또 곱하기 1.1을 해주면 또 요 시점의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1.1 하면 드디어 3년 후 시점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에 이자 한 번 더하면 요리. 이자 한 번 더 더하면 요리. 이자 한 번 더 더하면 요리. 그러면 3년치 이자가 더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미래가치는 현금 스케줄을 그리고 칸수 이동만 해주면 돼. 칸수 이동. 예, 할만해. 뭐만 기억하면. 10%면 곱하기 1.1이 이자를 더하는 수식입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보자고. 이게. 요 기출이야. 28의 기출. 28의 기출. 자, 일단 현재 1억 원을 예금했고 5년 후 미래가치를 구하라니까 얘랑은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간만 차이가 있잖아요. 기간만. 돈은 얼마고? 1억이고 1억을 지금 예금했을 때
5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예금 이자율이 5%니까 얘는 얼마를 적용해야 돼요? 곱하기 1.05.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곱하기 1.05를 5번만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 곱하기 1.05 5% 이자를 가산해주면 요리 오는 거야. 1년 후. 또 여기다가 5% 이자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해로 이동하는 거고. 꼭 여기다가 5% 이자를 더해주면 요렇게 1.05, 1.05 이렇게 계속해서 곱해주면 요리 와서 여기에 딱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억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꼭 깨톡이 와. 뭐라고? 야, 곱하기 1.05 5번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니라고 물어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없어. 아니 곱하기 5번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맥시멈이야. 우리 시험에서 곱하기 1.05 5번 해. 이거 1초도 안 걸려. 곱하기 1.05 이거 안 하려고 안 때려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곱하기 1.05 그냥 포기하고 해 그냥. 그럼 이거 한 10초면 나와 정답. 몇 회 기출이야. 아이고 최근 문제야. 곱하기 5번 하면 되는 걸 이걸 찍고 와. 얘는 찍으면 정답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3번 찍으면 아니야. 얘는 틀려. 계산해야지.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더 편법 찾지 마.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재 가치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러면 뭐만 달라진 거예요? 미래 가치를 만드는 방법이라. 잘 보셔. 여기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고 여기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야. 뭐만 달라졌어? 곱하기냐 나누기로만 달라졌어. 자, 그럼 왜 그런지 보셔. 자,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100만 원을 100억을 예금했어요. 이렇게. 이때 1년 후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딱 한 칸 뒤니까 1년 후 미래 가치죠? 그러면 요 100억이라는 원금에다가 1년치 이자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면 1년치 이자를 더하는 수식을 어떻게 활용해요? 곱하기 1.1 해주는 거예요. 100억에 곱하기 1.1하면 110억이 되고 요 110억을 100억에 1년 후 미래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야 100억을 말이야 110억이라는 1년 후 미래가치를 다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얼마? 100억이라고. 100억이 1년 뒤로 가면 미래가치가 되고 이 110억이라는 미래가치를 다시 현재 시점으로 땡기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100억을 110억이라는 미래가치로 만들어 주려면 곱하기 1.1 이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그런데 거꾸로 110억을 어디로? 100억으로 이렇게 환산해줘야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이항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나누기 1.1 하면 100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1.1을 하면 이자를 더해서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고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꿔서 1.1로 하면 이 나누기는 줬던 이자를 차감하는 수식이라고. 차감하는 수식. 예? 그러니까 이자를 다시 차감하게 되면 다시 원래 금액으로 홀쭉해 해주는 거고 이자를 더해주면 이자가 붙어서 몸이 불어나고 이렇게 현재 가치 하면 이자를 차감하니까 다시 홀쭉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 자, 우리 저기
필기 노트를 보면 자 10%, 7%, 5%에 우리가 수치가 애가 0.1, 0.07, 0.05 이렇게 되죠? 0.05. 그리고 이자를 더해서 미래 가치를 만들 때는 곱하기지만 현재 가치는 줬던 이자를 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나누기 얼마? 1.1 나누기 1.07 나누기 1.05 요걸 암기해 줘야 한다. 활용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럼 저기 바로 기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3년 후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가치도 이자를 빼줘야 되니까 몇 년치 이자를 빼줘야 할지 명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항상 스케줄을 그리시는 게 맞아. 에? 그러니까 3년이니까 3년을 딱 그려. 이렇게. 그리고 지금 3년 후에 얼마가 있다고 돼 있어요. 100만 원이 지금 3년 후에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3년 후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 봐. 현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이 100만 원을 이제 앞으로 이동시켜주면 돼. 뒤로 이동시켜서 미래 가치를 만들 때는 이자를 더하니까 곱하기 1.1이지만 여기는 10%니까 나누기 1.1을 해줘.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나누기 1.1을 하면 이자를 한번 빼주는 거니까 앞에 연도 금액이 와. 1년치 이자를 빼면. 다시 나누기 1.1을 하면 다시 요 시점에 금액이 돼. 그 다음 아직 한 칸 더 와야죠. 1년 앞으로 또 나누기 1.1을 하면 이제는 드디어 여기에 있는 가치가 된다고. 여기에 있는 가치가 돼요. 이렇게 땡기면. 예? 이게 거꾸로 뭐만 해주면 돼요. 나누기. 자, 그런데 또 놀라운 현상을 내가 발견했어. 좀 전에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옆에 분에게 미래 가치가 내가랑 똑같은 거냐 물어봤더니 자신있게 뭐라고 대답했다고. 미래 가치와 내가는 다른 것이지 이렇게 자신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분이 옆에 분 뭐하라고 그분한테 물어보지 모르겠어. 완전 엉뚱한 답만 하는데 두 분이 똑같아 실력이. 그런데 여쭤게 물어보셔. 자, 이건 1년 1주가 지난 다음 주 이야기야. 다음 주에 이렇게 수업 준비하려고 PPT를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옆에 분이 물어봐. 저번 주 수업자를 꺼내서 야, 이렇게 지금 필기 노트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게 자신의 필기에 적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이야 계산해 보려고 계산기를 꺼내서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야, 100만 원은 곱해줘야 되냐 더해줘야 되냐 이렇게 말해. 1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옆에 분이 나도 모르겠네 진짜네 이거 물어봐야겠다 하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 말이 돼 안 돼? 이분은 지금 논리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뭘 지금 끄집고 있는데 요놈을 지금 앞으로 끄집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요놈을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지금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지. 100만 원에다가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 이렇게 오는 거지. 요놈을 지금 현재 가치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요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골치 아파서 둘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항상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을 이렇게 땡기는 거니까 100만 원이라는 수치에서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세 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분만 질문할 것이냐 하고 집에 퇴근했더니 깨톡이 2통이 와 있어. 도대체 100만 원은 곱하는 건가요? 나누는 건가요? 이 수식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요 그림은 그려 놓으셨는데 이 그림은 100만 원이라는 3년 후에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나누기 1점이라면 1이 오고 또 나누기 1점이라면 1이 오고 또 나누기 1점이라면 1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기출문제. 자, 한번 보자고. 얘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니까 뭐만 바뀌고 있어요? 기간만 지금 5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5년으로. 그리고 언제 1억이 있어요? 5년 후에 1억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현재 가치니까 요 시점으로 땡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땡겨주기만.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7%니까 나누기 1.07을 적용해야죠. 그러면 수식은 1억 나누기 1.7,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을 5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대부분 요거 계산 문제 내면 최소한 요건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산 문제예요. 지금부터 확실히 해 놓으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연금을 미래로 가치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정리를 좀 하자고. 정리를 잘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나씩 해보시자고요. 이거 좀 싹 지우고. 요것만 하면 퇴근이니까 오늘 퇴근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조금 늦을 것 같아. 자, 우리는 6개수를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죠. 6개수를 이렇게. 자, 이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자율을 10%로 가정해 볼까요? 이자율을 10% 가정해 보자고요. 이자율을 10%. 이자율을 10% 가정했을 때, 자, 100만 원을 은행에 탁 예금해요.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자, 그리고 1년 후에 얼마의 미래가치가 됩니까? 미래가치가 됩니까? 그러면 뒤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자를 더하는 곱하기 1.1을 딱 가산해서 110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100만 원을 곱하기 1.1을 해서 110억이라는 미래가치를 만들었어요. 몸에 단위가 틀렸네. 이렇게. 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곱하기 1.1, 곱하기 1.07, 곱하기 1.05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요 수식은 기본적으로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잖아요. 내가를 만드는 수식이고, 지금 딱 금액이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금액이 하나야. 이런 걸 투자론에서는 일시불이라고 한다고. 일시불. 그러니까 이 곱하기 1.1을 투자론에서는 일시불에 적용해서 내가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필기 노트에 보면 곱하기 1.1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걸 우리는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들고 있으니까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할 뿐이에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누기 1.1을 했잖아요. 나누기 1.1. 나누기 1.1은 110억에 나누기 1.1을 하면 이번에는 100억이라는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요 110억에 나누기 1.1 하면 100억이라는 현재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번에는 요 100억은 현재 가치야. 그리고 금액이 하나죠. 그러니까 요게 일시불이야. 하나면. 하나의 금액인 일시불에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만드는 수식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곱하기 1.1은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 나누기 1.1은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수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1.1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금을 보시자고. 연금. 자, 연금.
자, 연금은 우리가 이해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 이런 거야. 연금은 연속되고 있는 현금 흐름을 우리는 연금이라고 불러요. 연금이라는 건 줄인 말이에요. 연속된 금액을 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연금이라고 하냐? 그러지 않고 항상 어떤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연속될 때만 우리는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퇴직금을 일시불 한 방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앉혔습니다 라고 해보자고. 연금으로 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퇴직금을 받는다는 거야? 뭐 150만 원이면 150만 원씩 따박따박 매년 이렇게 150만 원씩 이렇게 따박따박 동일한 금액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연금의 형태라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이 연속되고 있으면 연금의 형태로 돈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제자가 갑자기 이걸 물어봐. 야, 요 연금을 말이야 5년 후 미래가치로 환산해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들고 있으니까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연금을 어떻게 하면 미래가치로 만듭니까? 봤더니 수식이 1에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은 나누기 R. 그리고 연금을 현재가치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더 복잡해. 뭐 밑에다가 R 아유 씨. 이거 쌀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쌀치 계산기로 계산하면 쌀치 계산기 폭파돼. 오버돼서. 자, 문제는 이게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연금을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이 수식을 우리는 쌀치 계산기에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편법이 있다고. 편법이. 요놈이 중요하다고. 요놈이. 연금은 연속된 금액의 형태를 말하지만 연금을 멀리해서 보면 그냥 뭐의 묶음인 거야. 일시불의 묶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얘는 150만 원이 지금 5년 동안 연속되고 있지만 굳이 연금이라고 생각할 필요 뭐 있어? 따로 일시불을 5번 묶은 거 5번의 일시불이군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시불이 지금 5번 나오군요. 이렇게. 이게 계산의 요령이에요. 계산의 요령. 자, 그럼 바로 얘는 실전. 바로 깨끗이 지우고 실전. 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봤더니 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정기적금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년을 딱 그려. 3년 동안에 적금을 붓는데 자 명심하셔야 될 게 뭐가 중요하냐. 요게 중요해. 요게 지금 3년 동안 3천만 원 동일한 금액을 계속 적립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연금의 형태로 적금을 붓는다는 거예요. 연금의 형태로. 근데 이 연금의 형태로 적금을 부을 때는 항상 연말에 붓느냐 연초에 붓느냐를 잘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후에 미래가치를 구하라는 건데 만약에 첫 해요. 첫 해 1년이란 건 1월 1일 연초도 있고 1년 말인 연말도 있잖아요. 12월 31일 만약에 내가 연초에 단위 떼고 3천을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3천을 미래가치로 하려면
뒤로 3칸 와야 되니까 이자를 몇 번 더해줘야 돼요? 3번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3번. 그런데 내가 연말에 납입했어요. 그러면 요때 납입한 게 아니라 12월 31일 요때 납입한 거라고. 그러면 뒤로 올라면 3칸이에요? 2칸만 오면 돼요? 2칸만 오면 돼. 그러니까 연초냐 연말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연초에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첫 해 이자를 줘야 돼. 연초 1월 1일 날 납입했으니까 1년치 이자를 줘야 돼, 은행이. 근데 연말에 납입했어요. 그러면 첫 해 이자는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은행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초냐 연말이냐를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 자, 그리고 여기는 연말에 3천만 원씩이니까 이렇게 3천, 첫 해 연말. 두 번째도 12월 31일 3천. 세 번째도 12월 31일 3천. 이렇게 예금을 한 거야. 그리고 얘는 분명히 연금의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자, 요것들을 각각 일시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금액을 요리 보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요놈이야. 다른 것들은 없다고 가정하고 3천을 요 3년 후로 보내보죠.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10%야. 10%. 그리고 뒤로 뒷칸 가야 되니까 어떻게? 곱하기 1.1 곱하기 1.1 두 번 해주면 얘가 되는 거예요. 3,6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3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때도 또 3천만 원을 납입했잖아요, 연말에.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의 금액. 그리고 얘를 어디로 보내주면 돼? 뒤쪽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요 시점에서 얼마인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시점에 얼마인지 보려면 딱 1년치 이자만 더해주면 되네. 그럼 3,300이야. 자,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요때 연말에 보낸 것도 있잖아요. 3천만 원. 근데 요 3천만 원은 요때 납입했으니까 이자를 발생하지 않죠. 그냥 3천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일시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래가치를 다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이니까 결국 다 이것들을 뭐 해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싹 더해주면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야. 일시불처럼 생각해서. 그러면 9,9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자,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사례는 똑같아요.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요거잖아요. 연말에 3천만 원씩. 근데 문제가 어떻게 달라져요? 3년 후 미래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요 연금을 전부 현재 가치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 모든 금액을 어디로? 앞으로 당겨주기만 하면 된다고. 앞으로. 자, 이자율이 얼마요? 7%니까 나누기 1.07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나누기 1.07 한번 하면 나와. 두 번째, 요 놈을 다시 앞으로 당기면 나누기 1.07 나누기 1.07을 두 번 해줘야죠. 그러면 또 현재 가치 같아. 그냥 나머지 요 놈은 앞으로 오려면 몇 칸을 와야 돼요? 몇 칸을? 3칸. 그러니까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해주면 이렇게 나와.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요것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이게. 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지금 복수 문제로 만들어서, 원래 다 필기노트에 있는 건데 복수 문제로 만들어서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꺼번에 보셔. 아직 안 끝났어. 한 문제 더 할 거야. 요놈은 선택이야. 왜?
몇 회 기출이에요? 몇 회 기출? 30회니까 올해 기출이라면 올해 기출. 올해 기출. 자, 올해 기출은 특이하게 줬어. 특이하게 줬으니까 요거 풀으라는 게 아니라 요게 뭘 의미하는지만 저랑 같이 이해만 하자고. 그리고 복습 문제는 요것도 넣어놓을 거야. 왜? 이게 우리 인문 강의 자료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꾸준히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필기노트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러면 75페이지 있다네요. 75페이지. 75페이지. 자, 그러면 얘 정답이 틀렸어. 정답이 2번이 아니라 3번이요. 자, 이거 정답 표기를 잘못했더라고. 3번이에요. 3번. 수정해 주시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고요.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향후 3년간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뭘 구한 다음에 순영업 소득 구하고 현재 가치 구하고 합산하는 뜻이잖아요. 별것도 아니요.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의 하나고 모든 현금 유출입은 매 기간 말이라고 끝에 돼 있어. 이게 연결되는 거야. 매 기간 읽고 말이 왜 나왔지? 이러지 말고 기간 말이요. 기간 말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 자, 3년을 딱 분석해 보면 일단 임대료가 1년 차에 500이요. 항상 연말이니까 1년 차에 5천, 연말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2년째는 매년 300만 원씩 증가하니까 5,300.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연말에 5,6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 총 수익. 자, 그런데 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1년 차에 2,000이고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하니까 얘가 2,100만 원, 얘가 2,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2,100만 원, 2,200만 원. 자, 그래서 이게 임대료고 이게 경비니까 요걸 빼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0, 3,200, 3,400 이렇게 순영업소득을 측정 안 하는 거야. 일단 순영업소득도 구해야 되는 게 짜증나는 문제였어요. 이게 올해 이 문제도 손대면 안 돼. 시험장에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자, 그러면 이걸 심플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년이야. 3년. 그리고 매년 연말에 지금 순영업소득만 뽑아보면 3,000만 원, 3,2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순영업소득을 전부 다 뭘로 바꾸라는 거야? 현재 가치로 환산하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 대로 이자를 얘는 한 번 차감해 주면 되니까 10%라면 나누기 1.1 얘는 나누기 1.1을 2번 나누기 1.1을 3번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가. 이자율이 얼마지? 없어. 이자 리스 없어. 그래서 결국 또 몇 번 찍었어. 그래서 맞췄어. 사람들이 대부분. 3번이잖아. 제가 이거 잘못 표기한 거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어서 맞출 필요는 없다고. 계산은 시간 선택이야. 내가 반드시 잘 풀 수 있는 거 선택해서 풀고 나머지는 찍은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풀어갖고 나같이 2번 풀으면 틀리는 거 아니야. 에이스가 풀어서. 자, 근데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는 이자율을 주지 않고 요런 걸 줬다는 거야, 이게. 에? 뭔지 모르지만 이게 이자율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수식과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계수는 살짝 달라. 우리가 그냥 계수를 수식이라고 그냥 번역하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요놈을 보세요. 요 놈은
자,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현재 시점이고 1년이야. 그럼 3년이니까 다 해보자고. 3년. 자,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는 이 계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자율을 주고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10%라면 나누기 1.1, 여기는 나누기 1.1을 2번, 나누기 1.1을 3번 해주는 건데 나누기를 계속 한다는 게 힘들어. 은행이라든지 은행의 실무에서는. 그래서 은행의 실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시불을 이론이라고 가정을 해. 이론을. 그리고 일시불이 이론이라고 가정하고 이론에 대한 현재 가치를 다 해놔. 이게 현재 가치 계수야. 즉 이자율마다 매번 뭔가를 계산하는 게 계산기를 때리는 게 싫으니까 만약에 이론이 1억이란다. 이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현재 가치하면 얼마가 될까라고 계산해 놓은 게 0.95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년 후 일시불을 몇 원으로 가정한다고? 1원. 그러니까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를 하면 0.95가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 차감된 거야? 0.05라는 이자가 차감돼서 0.95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가 0.9야. 이 말은 계수라고 돼 있으니까 2년 후에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현재 가치하게 되면 0.9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까? 자, 이론을 현재 가치하면 0.95가 돼. 그러면 100만 원을 현재 가치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듯이 여기다가 100만 원 곱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쓴다고. 미리 이론을 가지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100만 원을 현재 가치하고 싶어. 이론이 0.95원이니까 100만 원은 100만 원 곱하면 되는 거야. 95만 원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계수야. 계수. 이해했다? 이거 보셔. 이론을 2년 후 이론을 현재 가치하면 0.9원이 돼요. 요걸 딱 계산해 놓고 그러면 1000만 원을 현재 가치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1000만 원을 곱하면 돼. 900만 원이야. 1원이 0.9원이 되니까 1000만 원은 900만 원이겠지. 이게 계수의 뜻이에요. 정확한 계수.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이자율을 준 게 아니라 이런 걸 줬어요. 지금 첫 번째 요 놈을 이렇게 현재 가치 하려고 봤더니 이자를 준 게 아니라 야 1년 후에 만약에 1호는 말이야 요리 오게 되면 0.95원이 돼. 이걸 줬다고. 그러면 3천만 원이면 1원에다가 3천만 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천만 원을 곱하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된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2년 후 3,200만 원을 이렇게 현재 가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가치 하려고 봤더니 이자를 주지 않고 2년 후 일시불이 항상 1원이라고 그래서 2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 하면 0.9원이 돼요. 이렇게 주신 거야. 이렇게 준 거야. 출제가. 즉 1원을 현재 가치 하면 얼마가 된다고? 0.9원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를 하고 싶으니까 3,200만 원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3,200만 원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네, 됐다? 이게 이자율이 아니라 계수라는 걸 줬다고. 이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놈을 지금 어디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자를 준 게 아니라 1원을 3년 후 1원을 현재 가치하면 얼마가 된다고? 0.85가 된다고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 3,400만 원 하듯이 여기다가 3,400만 원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하면 정답 3번이 나와. 정답 3번. 그러니까 형태가 다양하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요 30회 때 처음 나왔어요. 얘가. 시험에는 그러나 모의고사는 우리가 한 번씩 낸다고.
웬만하면 다 맞춰. 왜? 1년 후 1원을 현재 가치하면 0.9원이야. 그러면 100원을 현재 가치하면 얼마야? 95야. 95원이야. 1000만 원을 현재 가치하면 950만 원이고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걸 미리 계산해 놓고. 됐다? 별로 안 됐어. 내가 봤을 때는. 자, 다음 주에 요것들 싹 묶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고 유튜브로도 영상을 딱 찍어 놓을 테니까 얘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알려고 노력하고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면 누구든지 다 풀 수 있는 계산이에요. 이런 건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